어머니가 김장한다고 해서 제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정도면 며느리 역할 다 한 거 아닌가요? 제가 꼭 가서 김장을 같이 해야 해요? 저는 곱게 자라서 손에 벌겋게 묻히고 이런 건 못해요. 어머니랑 동서가 하면 되죠. 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10만 원으로 며느리 노릇 다 했다고? 김장 다 하시면 바로 보내주세요. 저희 어머니 김치 아니면 밥 못 먹는 거 아시죠? 김장날 연주는 시댁에 오는 대신 친구들과 강남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SNS에 당당하게 올린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머니는 깊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점례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보니 또 김장철이 오는군요. 달력을 보니 벌써 11월 중순이더라고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아, 또 그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요. 거실에 앉아 김치 냉장고를 바라봅니다. 작년에 담근 김치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났어요. 큰아들 재영이네랑 작은아들 성민이네 김치통까지 챙겨주다 보니 우리 집 김치는 늘 먼저 떨어지죠.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어요.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여보, 올해도 김장 언제 할 거야? 남편이 신문을 내려다보며 물어봅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번 달 말쯤엔 해야겠죠.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또 해야 하나요? 벌써 30해가 넘었는데 말이에요.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작된 김장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론 제가 온전히 혼자 맡게 됐죠. 그때만 해도 29이었으니 힘도 있고 의욕도 있었어요. 큰아들 재영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녀석이 제가 담근 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요.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린 재영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났던지요. 밤늦도록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려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성민이가 태어나고 두 아들이 자라면서 김장 규모는 점점 커졌죠. 혼자 먹을 김치에서 내 식구가 먹을 김치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부와 두 아들 가족까지 총 8식구 김치를 담가야 해요. 큰며느리 연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김장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런 맛을 못 내겠어요. 라며 늘 고마워하죠. 작은 며느리 지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김치 아니면 우리 집은 김치를 안 먹는다니까요. 라며 웃어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긴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해요. 부엌에 서서 찬장을 열어봅니다.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요. 배추 20포기, 무 10개, 파 한 단, 마늘 한 망,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 장 보는 것부터 벌써 한숨이 나와요. 예전엔 재미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김장이 일처럼 느껴져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죠. 창밖을 내다봅니다. 이웃집에서도 벌써 김장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베란다에 커다란 대야들이 놓여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아직도 집집마다 김장을 해요.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세탁실에서 배추 씻는 아주머니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와요. 올해는 좀 적게 담글까 싶기도 하네요.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요. 재영이네도 성민이네도 제 김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갑자기 양을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곰곰 생각해 봅니다.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지만 몇 년 후엔 어떨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제가 담근 김치로 한 해를 버텨나간다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는 것. 그래도 올해만큼은 조금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김장 날짜를 정해야 할 때가 왔어요. 매년 11월 넷째 주 토요일로 정해왔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날로 잡았죠. 휴대폰을 들고 가족 단체 톡방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할 예정이에요. 다들 시간 괜찮죠? 곧바로 작은 아들 성민이한테서 답장이 와요. 네, 어머님, 지영이랑 같이 갈게요.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성민이는 언제나 이래요.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죠. 며느리 지영이도 김장철만 되면 앞치마까지 챙겨와서 정말 열심히 도와줘요. 그런데 큰아들 재영이한테선 한참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요. 평소에도 연락이 늦는 편이긴 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늦네요. 저녁을 먹고 나서야 재영이한테서 전화가 와요. 엄마, 김장 얘기 봤는데요. 응, 이번 주 토요일로 생각하고 있어. 연주한테도 얘기 좀 해줘. 아, 그게 연주가 직접 얘기할 게 있다고 하네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예요. 재형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어딘가 어색하고 망설이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날 아침 큰며느리 연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데 핸드폰 진동 소리에 손을 닦고 확인했죠. 그런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저희는 돈으로 보낼게요. 그 정도면 며느리 노릇한 거죠. 딱 한 줄이었어요. 안부 인사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이 한 줄로 끝이에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믿기지 않았죠. 연주가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심호흡을 몇 번 했죠. 돈으로 보낸다고 며느리 노릇한 거라고?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봐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연주가 김장 안 도와준다고 하네요. 돈으로 보낸다고. 남편 얼굴도 굳어져요. 우리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주는 김장날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배추 다듬는 것부터 양념 버무리는 것까지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라며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죠?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어봅니다. 김장 준비물들을 보면서 생각해봐요. 매년 재영이네 김치통 2개씩 챙겨줬는데 이제 돈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김치는 어디서 사 먹겠다는 건가요? 오후에 성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혹시 형네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형수가 김장 안 도와준다고 하네. 돈으로 보낸다고. 전화 너머로 성민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요? 그럼 형은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 안 해. 연주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다던데. 성민이도 황당해하는 것 같아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엄마, 혹시 형수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전혀 없어.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정말 그래요. 연주와 사이가 나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집 고부 관계에 비하면 정말 좋았거든요. 명절 때도 잘 와주고 평소에도 안부 연락 자주 하고 그런 며느리였는데요. 저녁 무렵에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와요. 어머님, 김장 준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리 와서 배추 다듬는 것부터 도와드릴게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아요. 밝고 정감 있고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지영이를 보면 연주와 너무 대조되죠. 고마워, 지영아. 그런데 형수는 안 온다고 하네. 정말요. 왜요? 지영이도 놀라는 것 같아요. 가족들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서 남편과 얘기해 봤어요. 여보, 연주가 왜 갑자기 저럴까요? 글쎄다. 재형이한테 물어봐야겠어. 재형이도 별로 얘기 안 하던데요.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해요. 우리 부부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연주의 문자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정도면 며느리 노릇한 거조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지금까지 억지로 참고 있었다는 식이잖아요.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작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김장 도우미 한 명이 빠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김장 당일이 왔어요. 토요일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은 배추를 씻고 제가 양념을 만들었어요. 오전 9시쯤 성민이와 지영이가 왔어요. 지영이는 앞치마까지 챙겨와서 정말 열심히 도와줬죠. 어머님, 올해 배추가 정말 좋네요. 지영이가 배추를 다듬으며 말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했어요. 이런 게 진짜 며느리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재영이네는 오지 않아요. 연주가 안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재영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11시쯤 되니까 재영이한테서 전화가 와요. 엄마, 김장 잘 되고 있어요? 응, 그런데 너는 언제 와? 저는 연주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같이 나왔거든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어요. 김장날에 다른 약속이라니요. 그것도 며느리 따라서 아들까지 안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점심때쯤 되니까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연주 인스타그램 스토리예요. 평소엔 안 보는데 오늘은 왜 그런지 클릭해봤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연주가 친구들과 강남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화려한 접시에 담긴 음식들과 함께 토요일의 여유로운 브런치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시댁에서 김장하는 날에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SNS에까지 올리면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끼리 하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정말 착잡했어요. 오후 2시쯤 또 알림이 떴어요. 이번엔 백화점 쇼핑하는 사진이에요.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매장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오랜만에 쇼핑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김장하고 있는 동안 쇼핑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듯 놀리는 거고요. 지영이도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열심히 도와줬죠. 오후 3시쯤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 재영이한테서 전화가 와요. 엄마, 수고 많으세요. 재영아, 너라도 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김장을 꼭 다 같이 모여서 해야 해요. 우린 돈 보냈잖아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돈 보냈으니까 참여 안 해도 된다는 식이에요. 재영아, 이게 무슨 말이야?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엄마, 요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굳이 옛날식으로 할 필요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허탈했어요.
제 큰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 연주한테서 문자가 와요. 김치 언제 와요? 딱 이 한 줄이에요. 안부 인사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언제 오냐는 거예요. 마치 배달 음식 주문한 것처럼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김장은 안 도와주고 놀러는 다니고 그러면서 김치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게 말이 돼요? 손이 벌벌 떨려서 답장을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봐요. 또 무슨 일이야? 연주가 김치 언제 오냐고 문자 보냈어요. 남편 얼굴도 굳어져요. 성민이와 지영이도 듣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형수가 정말 그랬어요? 성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봐요. 응, 김장은 안 도와주고 김치는 언제 오냐고 하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연주한테는 김장이 그냥 김치 받는 날인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의미 같은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지영이는 이렇게 착한데 왜 연주는 저럴까요? 저녁에 김장 정리를 다 하고 나서도 연주 문자에 답장을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써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가져가세요라고 해야 하나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연주 몫으로 담근 김치통, 개가 냉장고에 있어요. 이걸 그냥 가져다 줘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돈만 보내고 SNS에 놀러 다니는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김치는 당연히 받는 건가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연주의 문자를 다시 봅니다. 김치 언제 와요? 이 짧은 문장에서 느껴지는 당당함이 정말 기가 막혀요. 마치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겠죠.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장이 끝나고 뒤처리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김치를 담그느라 온몸이 아팠죠. 성민이와 지영이는 일찍 가고 남편은 거실에서 쉬고 있고 결국 정리는 제가 혼자 했어요. 김치통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연주 몫으로 담근 김치통 2개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걸 언제 가져다 줘야 하나요? 아니면 와서 가져가라고 해야 하나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연주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김치는 언제쯤 오나요? 저희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김치가 다 떨어졌다니요. 그럼 어제까지 뭘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작년에 담가준 김치를 벌써 다 먹은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또 문자가 와요. 제가 돈까지도 냈는데 그 정도면 며느리 역할 다 한 거 아닌가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돈 보냈으니까 며느리 역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예요? 김치 만드는 기계예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남편한테 보여주니까 남편도 어이없어 해요. 이건 정말 너무하네. 그러게요. 돈 보냈으니까 며느리 역할 다 했다니. 그럼 제가 뭡니까?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30해 넘게 김장해주면서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거든요.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지영아, 형수가 돈 보냈으니까 며느리 역할 다 했다고 하네. 어머님, 형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응, 문자로 보냈어.
전화 너머로 지영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형님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영이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더 서러웠어요. 이런 착한 며느리가 있는데 왜 연주는 저럴까요? 저녁에 재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형아, 연주가 돈 보냈으니까 며느리 역할 다 했다고 하네. 엄마, 연주가 정말 그런 말 했어요? 응, 문자로 받았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재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엄마, 연주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와이프 편만 드는 거예요. 재형아, 그럼 엄마는 힘들지 않다는 거야. 하루 종일 김장하는 게 안 힘들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됐어.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허탈했어요. 제 큰아들도 이제는 아내 편만 드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연주한테서 또 문자가 와요. 친정 김장도 돈만 보냈어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이 문자를 보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친정도 돈만 보냈다니요. 그럼 제가 바보예요? 혼자서 다 하고 있는 제가 구식이고 바보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30해 넘게 정성스럽게 김장해주면서 가족들 먹을 거리 챙겨줬는데 이게 대접받는 방식이에요.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김장하느라 손톱은 까맣고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그런데 그 고생 끝에 받는 건 모욕이에요. 내가 이 집 사람들한테 뭐로 보이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냥 편의점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가요? 김치 만들어주는 기계 같은 존재인가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연주의 문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돈 보냈으니까 며느리 역할 다 했다. 친정도 돈만 보냈다. 이런 말들이요. 정말 무시당하고 이용당한 기분이었어요. 연주한테는 제가 그냥 김치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김치 제조업체 같은 거죠.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게 당연한 건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우울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연주목 김치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이걸 가져다 줘야 하나요? 정말 가져다 줘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말해요. 여보, 연주 김치는 언제 가져다 줄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왜 가져다 줘야 해요? 그래도 담아놨으니까. 돈 보냈으니까 며느리 역할 다 했다는 사람한테 왜 제가 배달까지 해줘야 해요?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연주 생각하면서 화가 났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요? 제가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저녁에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와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고마워, 지영아. 너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어머님, 형님이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지영이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며느리도 있는데 왜 연주는 저럴까요? 그날 밤도 잠 못 이뤘어요. 연주의 당당한 문자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말 제가 바보였나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해줬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네요. 뭔가 변해야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냉장고에 있는 김치통 2개는 그대로였어요. 부엌에 갈 때마다 그 통들이 보였죠.
마치 제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김치 언제 오냐고 물어본 이후로는 조용했죠. 아마 제가 당연히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들에서는 김장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저만 여전히 이 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당연히 줘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런 존재가 된 걸까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연주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요일 저녁에 성민이와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제 기색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어머님, 올해 너무 힘드셨잖아요. 형님은 너무하네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소 형을 비판하는 일이 거의 없는 성민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연주의 행동이 도를 넘었구나 싶었어요. 그냥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는 평생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영이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예요. 성민이네가 간 후에 혼자 생각해봤어요. 연주가 보낸 돈 봉투가 서랍에 있었어요. 10만 원이 들어있었죠. 김장 재료비로는 부족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연주는 이걸로 며느리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날 밤 남편과 얘기했어요. 여보, 연주 김치 언제 가져다 줄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왜 가져다 줘야 하는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김장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면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아침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김치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4일째 그대로였죠. 연주는 그동안 뭘 먹고 있을까요? 김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건가요? 문득 깨달았어요. 연주가 정말 김치가 필요했다면 벌써 가져가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언제 가져가면 되는지 다시 물어봤을 거고요. 그런데 조용하다는 건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먼저 연락해서 가져다 준다고 해야 하는 거죠? 금요일에 혼자 마트에 갔어요. 김치 코너를 지나가는데 포장된 김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연주는 이런 걸 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냈으니까 김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으로 김치를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조용히 결심이 섰어요. 올해 김치 큰애한테는 보내지 말아야겠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더 이상 제가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김치통을 다시 봤어요.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연주 것이 아니라 제가 담근 김치예요. 제가 먹고 싶으면 먹고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하면서 무조건 참고 베풀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모욕과 무시뿐이었어요. 저녁에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고마워. 어머님, 갑자기 왜요?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전화 너머로 지영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영이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제가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통 2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그 김치를 조금씩 꺼내서 우리 부부가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게 담갔더라고요.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연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 10시쯤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니, 김치 왜 안 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연주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아마 김치가 정말 떨어져서 급해진 것 같았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 노릇 다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김장김치도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 전화 너머로 연주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돈 보냈잖아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연주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났죠. 연주야, 돈이 김장 사람 손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선 여러 감정이 올라왔어요. 서운함, 분노, 그리고 동시에 후련함도요. 어머니, 그럼 저희 김치는 어떻게 해요? 연주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무조건 양보하고 베풀기만 했으니까요. 연주야, 돈으로 보냈으니까 돈으로 사서 먹어.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가 나셨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연주가 목소리를 높여서 물어봤어요. 정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난 게 아니야. 연주가 말한 대로 하는 거야. 돈 보냈으니까 며느리 노릇 다 했다고 했잖아. 그럼 김치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김장날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노릇 다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연주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 김치 안 주실 거예요? 응, 안 줘. 연주가 원하는 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연주한테서 전화 왔어. 응, 김치 왜 안 오냐고 하더라고. 뭐라고 했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지.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여보, 그래도 가족인데. 여보, 가족이라는 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주는 게 가족이 아니라고요.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재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연주가 얘기한 것 같았어요. 엄마, 연주가 그러는데. 응, 김치 안 보낸다고 했어.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래요? 재영이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재영아. 연주가 먼저 그렇게 말했잖아. 돈 보냈으니까 며느리 노릇 다 했다고. 그건 연주가 말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SNS에 놀러 다니는 사진 올리고, 김장은 안 도와주고, 그러면서 김치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재영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돈은 보냈잖아요. 재영아, 돈이 전부야.
가족이 함께 모여서 김장하는 의미는 생각 안 해? 하지만 됐어, 재형아. 연주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지금까지 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들을 다 한 것 같았어요. 저녁에 성민이와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형님한테 김치 안 주셨다면서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안 줬어. 어머님, 잘하셨어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이 너무 심했어요. 돈만 보내놓고 김치는 당연히 받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영이의 지지를 받으니까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었죠. 제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통 2개는 이제 우리 것이 되었어요. 연주 몫이 아니라 우리가 맛있게 먹을 김치예요. 그 김치를 먹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가 저를 지킨 거예요. 김치를 안 보낸다고 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조용했던 재영이 내에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저녁에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형이 오늘 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일로? 김치 얘기요. 형수가 요즘 라면도 밥도 맛이 없다고 투덜댄다는데 집에 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 같네요. 그래서 형이 어머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해보겠다고 하던데요. 그럴 줄 알았어. 정말 예상한 일이었어요. 연주가 돈만 보내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김치가 없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수요일 오후에 재영이가 찾아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색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왔어. 앉아. 재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뭔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엄마, 김치 얘기인데요. 응, 김치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재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 다 했다며. 돈 보내면 다 한 거니? 엄마, 그건. 연주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을 잘못한 거지. 재영아, 너도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김장을 꼭 다 같이 모여서 해야 하냐고. 재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엄마, 저희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야? 재영아, 그 돈 없어도 그만이다. 이제 김장 같이 할 거 아니면 김치도 없다. 재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정말 김치 안 주실 거예요? 응, 안 줘. 연주가 원하던 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재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연주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제 와서 정말 뻔한 수였어요. 김치가 없으니까 이제 사과하겠다는 거죠.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김장날에 와서 함께 할 기회를 줬잖아. 그때는 돈만 보내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재영이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성민이와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재영이가 온 걸 알고 찾아온 것 같았어요. 형, 와 있었네요. 성민이가 재영이를 보고 인사했어요. 응, 성민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재영이도 왜 성민이네가 왔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지영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이 뭐라고 하세요? 김치 달라고 하네. 어머님, 형님은 형수가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성민아, 진짜 사과라고 생각해. 김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아니야?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머님. 진짜 미안했으면 김장날에 와야죠. 재영이가 성민이를 쳐다봤어요. 성민아, 너까지 왜 그래? 형, 저도 형수 편을 들고 싶지만 이번엔 정말 형수가 너무했어요. 지영이도 말했어요. 형님,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아세요? 형수가 SNS에 놀러 다니는 사진 올리시는데 어머님은 혼자서 김장하고 계셨어요. 재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운 것 같았어요. 지영아, 그건 형님,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평생 김장해 주셨는데 돈만 보내면 며느리 노릇 다 했다니 그게 말이 돼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 조용한 지영이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재영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연주가 올 거라고 했는데. 현관문을 열어보니 연주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평소와는 다른 수줍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연주가 거실로 들어와서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연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김장날에 안 가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해서. 어떤 말? 돈 보냈으니까. 며느리 노릇 다 했다고. 연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연주야, 진짜 미안해. 아니면 김치가 없으니까 미안한 거야. 연주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이 뻔했거든요. 연주야,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어머니, 그래도. 연주야, 앞으로 김장은 각자 알아서 해. 내가 원하던 대로 말이야. 연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김치를 안 주겠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되나요? 안 돼.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연주가 재영이를 쳐다봤지만 재영이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결국 연주는 체면을 구기고 돌아갔어요. 과일 바구니만 남겨두고요. 재영이도 연주를 따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안 되는 거죠? 응, 안 돼.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 네 식구는 제가 담근 김치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꿀맛이었죠. 이듬해 김장철이 다시 찾아왔어요. 11월이 되니까 또 그 계절이 온 거죠. 하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트에 김장 재료를 사러 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올해는 배추를 몇 포기나 사야 할까요? 작년처럼 20포기는 필요 없겠죠. 여보, 올해는 배추를 얼마나 살까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글쎄, 우리 둘이 먹을 것만 생각하면 10포기면 충분하지 않을까. 맞네요. 성민이네 것까지 해도 15포기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해졌어요. 복잡하게 계산할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김장 준비를 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웠어요. 예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양이니까 부담이 없었죠. 성민이와 지영이가 김장 도우러 왔어요. 작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어색함 없이 편안했거든요. 어머님, 올해는 정말 수월하네요. 지영이가 배추를 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작년까지는 왜 그렇게 많이 했나 싶어. 정말 그랬어요. 왜 그렇게 무리해서 많이 담갔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형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요즘 형수가 김치를 사서 먹는다고 하던데 맛이 없다고 투덜댄다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제가 담근 김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깨달았나 보네요. 그래, 그럼 직접 담가 먹으면 되는데. 형수가 김장을 해본 적이 없대요. 친정에서도 사서 먹었다고 하고. 지영이가 말했어요. 그럼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 다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김장도 직접 해야죠. 제 말에 성민이와 지영이가 웃었어요. 오후에 김장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정말 여유로웠어요. 예년 같으면 지금쯤 녹초가 되어 있을 텐데 올해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내년에도 이렇게 하세요. 건강도 생각하시고. 지영이가 말했어요. 응, 그럴 거야.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아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과 얘기했어요. 여보, 작년 이맘때 생각나네요. 그러게 작년엔 정말 힘들었잖아. 힘든 건 괜찮았는데 모욕당한 게 제일 속상했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맞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면 되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죠. 예전에는 무조건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니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짜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에 재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재형아. 엄마, 김장 끝나셨어요? 응, 끝났어.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희는. 재형아, 너희는 알아서 해. 작년에 말했잖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제 생활도 안정되었어요. 김치냉장고에는 우리 부부가 먹을 김치와 성민이네 것만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죠. 어느 날 지영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님 얘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해요. 왜?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 말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봄이 오면서 제 마음도 더욱 밝아졌어요. 화단에 꽃을 심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제 시간을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늘 가족들 생각에 제 일은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 인생도 제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밝아진 게 보였어요. 눈에 활력이 돌아왔고 표정도 편안해졌어요. 이용만 당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된 거예요. 가끔 연주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연주 때문에 제가 변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제 김장은 진짜 제 것이에요. 제가 먹고 싶어서 담그고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김치예요. 그게 진짜 김장이죠. 내 인생도 내 시간도 소중하다. 이용만 당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살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하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